안녕하십니까, 송원모입니다. 제가 담당한 부분은 명성사 일본 역사 교과서입니다. 명성사 일본 역사 교과서의 이제 제목은 한반도 인식이라고 잡았습니다만은 이걸 5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는 명성사는 이제 어떤 그 회사인가. 두 번째는 이제 명성사와 관련이 깊은 일본 회의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이제 그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명성사와 일본 회의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성사에서 만들어 놓은 최신 일본사, 제가 담당 부분이었습니다만 그 최신 일본사의 한반도 관련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그 명성사 교과서가 이제 최신 일본사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사례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각도로 잡아왔습니다. 먼저 이제 명성사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살펴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뒤져봤더니 일본 출판사로서 이제 황실 관련이라든지 일본 문화, 그다음에 시국 요즘에 그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주제로 한 출판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창업자는 이시 코이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의회에 깊이 관련하고 있더라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명성사가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2002년文部科学省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면서 독도를 명확히 일본어 영토로 기술한 최초 교과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정부의 명렬한 항의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 후원하는 일본 회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넘어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회의는 1997년 설립된 일본 극우 보수단체입니다.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전신이었는데요. 여기서 주장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보시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원어법의 법제화, 황실 경상도 봉축운동, 교육의 정상화다. 이 부분이 이제 역사 교과서 최신 일본사랑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역사 교과서의 편찬 사업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일본 회의가 내걸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전 50주년 전몰 추도 사업합니다. 자유대 픽케 활동을 지원한다. 헌법을 새로 개정합니다. 그다음에 총리 야스쿠니 신서 참배를 실현한다. 굉장히 아주 내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몽땅 합해서 이야기를 쓰는 하나의 코드가 아시아 태평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다. 이런 걸 하나의 큰 이념으로 내걸고 있는 보수단체, 여기에서 관여하는 출판사가 명성사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국회 초당파 의원, 일본의 국회의원 간담회 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아베 수상을 포함한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성사와 일본 회의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자.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창업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시 코이치로는 일본 회의 부의장을 거쳐서 2020년 현재 고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회의 홈페이지 신강 코너라는 왼쪽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그 책들이 거의 대부분 명성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회의의 하나의 공인 출판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회의 창립 목적 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교육의 정상화, 올바른 교육, 교과서 편찬 사업을 추진한다. 그 결과물이 이번 분석 대상인 최신 일본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신 일본사의 한반도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제가 이제 봤더니 50항목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대사에는 24항목, 중세사에는 4항목, 근세사에는 3항목, 근대사에는 19항목. 고대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부분으로 나눠봤는데 고대 국가가 만들어져가는 그 형성되는 부분에서 11항목, 그리고 이제 일본 고대 국가의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말해지는 율령국가의 시기에서는 11항목,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지는 그 교토 헤이안 시대 귀족 정치와 북풍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3항목. 이렇게 해서 고대사의 항목이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최신 일본사의 한반도 인식 사례 분석, 그래서 저는 4가지를 크게 4꼭지로 잡았습니다. 시대는 뒤에서부터 올라갑니다. 50항목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49번째 항목에 270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책의 최신 일본사에서는 16장 현대사회 문화의 창조 4절 부분에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일본의 과제와 자립의 선택 이 부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냉전의 종결과 페르시아만 전쟁을 계기로 미국 점령을 위해 만들어진 전후 일본의 틀에 큰 변화가 있었다. 평성 12년 국회 헌법조사에 평성 19년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이 성립했다. 이런 전제를 깔고 나서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북방 영토는 러시아의 점령 땅에 있다. 시마나의 해운은 가려하고 죽도 가로닫고는 한국의 불법 점령되어 있다. 오키나와에는 가로열고 청각열도 가로닫고에 대해서도 중국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주변 해역의 영해 침범이 반복에 일어난다. 라고 아주 맹랑한 그 언사를 구사하면서 이 부분을 삽입해 놓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회의의 기본 주장을 그대로 교과서에 옮기는 책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17년 결성된 일본 회의 방침에 따라 만들어진 출판사 명성사는 2002년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때부터 독도를 명확하게 일본어 영토로 규정한 최초 교과서. 알 수 있듯이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이 교과서에 대한 문제점 인식은 이 부분에서 정확히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정리할 때는 명성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영토 문제를 건드리고 있더라. 두 번째입니다. 사례 분석 두 번째는 국민이라든가 국가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아주 무책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5항에 해당하고 교과서 88쪽에 해당합니다. 교과서에서는 4장 무가정치 성립 문화의 신기재 4절 몽구라고 하는 몽골이 이제 일본을 정벌하는 두 차례 정벌한 부분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작은 제목이 가마쿠라조의 국민의식이다. 국민의식이라는 엉뚱하고도 명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의 습례라고 하는 국난을 거쳐 조정과 막부는 1차에 대한 국가의식을 보여야겠다. 여기서도 근대 국민국가의 그러한 표현들을 그냥 가감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줄에 가면 이러이러한 영향력을 잃고 국가적 자각이 높아졌다. 또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국민이다, 국가라든지 국가적 자각이랄지 이런 표현들을 가마쿠라 시대, 12세기, 13세기에 이렇게 쓰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도처에 보이는 국민의식이라는 국가의식이라는 국가적 자각의 표현은 극히 근대적인 발상이다. 일본이라는 근대 국가의 사상적 기반을 원구 문제에서 찾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몽골의 내습을 조정과 가마쿠라 막부의 대외적 과제로 간주하는 게 정상일 텐데 그보다는 근대의 일본이 맞닥뜨리는 대외적 모순과 혼동하여 오버랩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마쿠라 시대의 이야기에 당시 지금의 근대 이후에 일본이 갖고 있었던 대외적 문제의 모순을 거기다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반도 인식 사례 분석에 고사기 일본서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20항목에 해당하고 46쪽에 해당합니다. 율령국가의 발전, 5절 천평문화인데 기기의 편찬. 나라 시대는 성당 문화의 영향으로 평성경을 국제적 풍부한 귀족 문화가 꽃을 피웠다. 당시 귀족은 진취적 개성이 풍부하고 국가의식도 강했다. 그 일단은 어쩌고 역사적 편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본 서기는 외국을 의식하고 편찬된 것이다. 아주 고대의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길게 썼습니다만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귀족은 개성이 크고 국가의식도 강했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명성사 교과서의 집필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심일 것이라고 봅니다. 고대사에서 국가의식이란 말이 갖는 모순도 그렇지만 당시를 설명하면서 현재의 강한 바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그 국가의식의 정수가 많은 모순을 갖는 일본서기의 편찬으로 나타났음을 그 일단은 천무철학의 착수대 역사 편찬에 나타나고 있다고 같이 본문에서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일본서기가 쓰여진 이런 이야기는 조금 우리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서기 편찬, 백제 멸망과 더불어 전해진 백제 3서 이야기라든가 한반도 기록과 더불어 사설을 이루는 다양한 조정의 기록이라는 호조고 전승, 조선의 기록, 중국과 조선의 기록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문 숙달자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한문 숙달자들은 바로 백제의 멸망에 따른 백제 유민의 귀족 계급의 이동이었을 거다.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서기가 외국을 의식하고 편찬된 것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듯이 일본서기에 대한 인용이 온전한 사료 비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 그러한 지금까지의 일본 역사가들이 종래 역사를 몇십 년간 해왔던 그런 것들 깡그리 무시하는 접근 방법이다 라고 해서 명성사의 기기의 편찬에서는 그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거 이제 8항목에 해당하고 25, 26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1장 고대국가의 형성 부분에 4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소제목에서는 대륙문화의 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분시대 중기인 5세기 전으로 조선반도의 동남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다. 이를 기와이, 도레이라고 합니다. 기와이, 도레이 문제도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애써 기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마토 조정은 제철, 제도 이러이러한 기술을 가진 기와인들을 조직하고 거주를 시켰다. 그렇게 이제 쓰고 여러 가지 외교 문서에도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썼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모순이 드러납니다. 왜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온 사람들을 부르는 일반적稱으로서 도레인보다 기와인을 고수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70년대 이래 기와인보다는 도레인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연구사의 무시는 물론 일방적으로 해도 좋을 만큼 한반도를 통한 다양한 문화 전달이 있었다는 걸 적고 있습니다. 양자, 몽필, 제철, 제도, 제직, 피역, 금속, 가공, 한자, 박사, 불교 적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마토 조정, 우이사관, 일본 열도와 한반도 정권 간의 관계에서는 상하 오열의식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내재된 정리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자연스레 역사적 갭이 생겨나고 또 이를 메우지 못해서 좀 경광부여가 되거나 악순환을 거듭하는 명성사 교과서에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50항목을 다 여기서 일일이 분석하는 방법을 피하고 4가지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들을 가지고 명성사 교과서라는 게 이러이러하게 만들어졌고 이러이러한 의도가 있었다 이런 것을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총괄을 하면 제가 이제 드렸던 4가지의 제안은 영토 문제에서 그렇더라. 그 다음에 국민이라든가 국가의 언급이랄지 이해도가 벌써 다르더라. 그 다음에 고사기 일본서기에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 상하 관계 위에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즉 한반도를 무시하려고 하다 보니 그 안에서 모순을 많이 노정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으로 총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부분에서 명성사 교과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한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